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요, 변호사의 진실과 정직 의무, 그리고 어떤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보고 의무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유튜브 17편 그 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 7가지, 이 변호사 선임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변호사 업무의 사기적 성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의뢰인을 상담하고 수임할지에 대해서는 그 의뢰인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고 상담 요청을 하고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그 의뢰인이 원고인지 피고인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 의뢰인의 선임을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의뢰인분이 나름의 어떤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의뢰인을 또 기본적으로 돕고 법률적 조력을 해주는 것이 이 변호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어떤 의뢰인을 상담하고 수임할지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변호사의 굉장히 수동적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변호사 업무가 이제 결과를 보장하지 않고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임료를 반환해 주지 않는 어떤 그런 업무 성격이 있다 보니 사실 수임을 해놓은 이후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업무를 맡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 변호사님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떤 식으로 사건을 해결할 것인지 조금 자문을 구해보신 이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인데, 제가 이제 오늘 이런 변호사의 진실과 정직 의무, 그리고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보고 의무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유튜브 내지 블로그를 보고 제게 도움을 요청 주시는 이제 많은 의뢰인분들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상담을 바로 해보고 어떤 사건입니까? 그리고 어느 법원, 어느 경찰서, 어느 지역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 분이 처하고 있는 상황,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원고인지 피고인지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수임 전 상황에서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거나 변호사 선임 자체가 우선적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경미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사안, 국선 변호사로 처리해도 어떤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럴 정도의 어떤 경미 사안, 벌금형 간단하게 약식 명령 청구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집행유예가 어느 정도 보장된 사안이라든지,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어떤 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도 교통사고를 과실로 발생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피해자분과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망 사건이 아니라 초범이고 또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가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한 몇천만 원의 어떤 이제 위자료와 병원 치료비를 지급을 하고 또 그와 별도로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어떤 비용 처리가 되고 해서 실제로 그 사건 같은 경우 이제 집행유예가 어느 정도 보장된 사안이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국선 변호사로 처리해도 무방한 사건이죠. 그리고 법률적 쟁점 자체가 전략적 방어 차원이 아닌 상대방과의 합의금 지불이 선행되어야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운전사고 같은 경우 상대방 피해자분과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성범죄 사건에서도 좀 경미한 성범죄가 있거든요. 경미 성범죄 같은 경우는 가장 집행유예가 나오기 쉬운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사건, 그리고 추행의 정도가 굉장히 경미한 부분, 성적인 민감한 그런 부위가 아닌 어떤 어깨나 어떤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어떤 신체 접촉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경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고 합의금 지불이 선행돼야 될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변호사 선임을 그렇게 권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는 모든 의뢰인분께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제가 선임을 해서 도와드리는 것은 이제 2차적인 문제고, 기본적으로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어떤 상황에 당신이 처해 있는지를 좀 진단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그분의 어떤 이해관계랑은 전혀 무관하게 객관적인, 그리고 진실된 제가 검토 의무를 토대로 정직한 어떤 자세를 토대로 당신의 상황이 이렇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어떤 이 사건의 결과에 이르렀을 때 충격이 이 정도로 올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참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전화가 오거나 막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 나름대로는 이제 많은 고민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바쁜 경우가 있고, 또 밤에도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10시 넘어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새벽에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톡으로 우선 문의를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 어떤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고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전화로 오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좀 10분, 20분 이렇게 시간이 길어질 경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안 받으려고 하고 있지만, 문제는 전화 통화의 상담 자체가 어떤 그분의 전략적 대응 방법에 대한 어떤 설명이 전제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어떤 소송 진행 경험을 통해서 어떤 저의 전략을 전수해주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전화 통화도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뭐 1시간 정도 통화가 길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변호사 선임 경험이 없는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겁에 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그 충격을, 최악의 상황을 항상 전제로 해가지고 그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걸 전제로 이제 사건을 대비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좀 겁에 질려서 좀 무서워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경험 미숙에서 오는 조금 그런 부분이라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은 도리어 좀 많은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상담비가 거의 대부분의 변호사분들이 상담비를 받습니다. 왜냐면은 그 상담만 해주다가 이제 하루 일과 시간이 다 없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담비를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청구를 하고 있고, 대한변협이나 서울변호사협회에서도 무료 상담은 하지 말라고 오히려 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변호사 선정에 있어서 결국 비교 형량의 문제거든요. 어떤 변호사가 나을 것인지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유튜브 영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임을 목적으로 한 거라기보다는 사실상 그 사건에 처한 의뢰인분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생각해 보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의사소통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고 의무, 의뢰인에게 변호사가 보고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네요. 이 보고 의무는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의 어떤 실현의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사건의 의뢰인분들과 24시간 카톡으로 이 소통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오히려 낮 시간보다는 밤에 업무 처리를 하다가 업무 상황을 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카톡으로 어떤 서면이나 이런 부분을 보내드리고, 어떤 서면의 쟁점사항을 카톡으로 이제 새벽에 보내거든요. 근데 또 이걸 또 새벽에 안 보내면은 그 다음날 또 보내야지 한다는 건 조금 저도 업무를 잊어버릴 수가 있고, 좀 머릿속에 이렇게 아이디어가 발생됐을 때 바로바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막 새벽 1~2시에 막 카톡을 보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의뢰인분들 중에 뭐 새벽에 카톡을 보냈다고 해갖고 저한테 뭐 잠자는데 방해된다, 그렇게 말씀 주시는 의뢰인분은 한 분도 없고요. 왜냐면 오히려 더 그 의뢰인분들이 더 궁금해하기 때문에, 또 본인이 또 잠자다가 잠이 안 올 수가 있죠. 이 사건 때문에 잠이 안 왔을 때 제가 또 카톡을 하면 또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뭐 카톡 같은 경우 저도 뭐 카톡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무음 설정을 해놓으면 연락이 왔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만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24시간 카톡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의사소통의 이런 부분은 제가 먼저 의뢰인분의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또 오히려 저를 귀찮게 안 하거든요. 오히려 제가 의뢰인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서면 제출 부분은 당사자분들의 어떤 제출 전 확인, 승인, 검토 과정을 거쳐서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런 기본적인 업무 방식 부분이 이 변호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이 이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어떤 변호사의 보고 의무 자체가 잘 이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다면 뭐 꼭 변호사를 지금 당장 바꾼다 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말씀 주셔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약정사항에 뭐 넣는다든지 미리 그런 부분을 좀 약속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변호사의 기본적인 업무에 있어서의 어떤 진실과 정직 의무, 그리고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보고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선임 전 상황에서 상담을 해드리는 데 있어서는 어차피 저희 법인의 이 사건을 맡기기 적당하지 않은 그런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의뢰인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판단이나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보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